안녕하세요. 집중클럽입니다. 자, 늦은 시간 코스닥 시황을 잠깐 보고요. 사실 짧은 또 시황이 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좀 점검을 좀 할게요. 사실 큰 변동은 없고, 어제랑 똑같이. 일단 기관이 최근에 좀 장세가 좋았죠. 한 3일간 좋았고, 오늘 살짝, 기관 외국인이 좀 이제 차익, 사실 외국인이 최근에 뭐 장세를 좀 이끌진 않아가지고, 기관이 이끌었던 부분을 좀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좀 산 종목은 좀 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기관이 좀 산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은 0.04 포인트 좀 조정이 왔는데 사실 조정이라고 할 건 없고 아침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후에는 거의 보합이죠. 약보합인데 거의 저는 이 정도면 보합이라고 봐요. 보합이 됐고 뭐 기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개인이 마지막에 끌어올렸고요. 저는 뭐 이렇게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21선 따라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놀아주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저는 이제 요 갭, 여기 하락갭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한번 쭉 밀렸잖아요. 여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이제 5월 3일 날 이제 그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이제 매도해서 이제 차익 실현했던 거를 이제 다 메워야죠. 메우는데 항상 이제 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이렇게 뭐 하락을 하면 이 중간에가 펴요. 이렇게 계단처럼 촘촘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한번 쭉 내려오면 여기가 좀 빕니다. 골다공증처럼 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올라갈 때도 한 번에 시세만 붙으면 결국 올라간다. 근데 언제 올라갈까? 그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관 장세가 시작된 거 보니까 솔직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관이 최근에 샀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준이나 2차 전지 기준으로 조금 사는 것 같은데, 뭐 엔터주도 좀 많이 사고 있고, 중국 관련주도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을 담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있으면 금방 또 단기로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기관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팔지 않고, 매집을 좀 오랫동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상. 외인은 좀 약간 기관보단 텀이 좀 짧아요. 그리고 외인은 조금 고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기관은 고수익이라기보다는 길게 매집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걸 약간 특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관에서도 뭐 안 그런 종목도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래. 자꾸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짧게 먹고 나가고 이제 포지셔닝을 좀 많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물론 기관도 하는 편인데, 뭐 기관보다는 공매도 외국인은 약간 이제 롱숏 전략에서 위아래로 약간 받아먹는 전략을 좀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기관은 안정적인 회사나 수익이 되려고 하는 뭔가 이제 그 재료가 보이면 뭐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좀 매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약간 이런 특성을 좀 보여요. 특징을 좀 아셔야 돼. 음.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판다. 그러면 꾸준하게 팔아서 지수가 아마 꾸준하게 꺾일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도 꾸준하게 팔립니다. 결국은 기관이 파는 거에 장사 없어요. 기관이 파는 거에 장사 없어요. 왜냐면 꾸준하게 팔기 때문에 걔를 다 물량을 받아내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 진짜 3개월, 4개월 걸려요. 기관이 매집한 기관도 3개월, 4개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3개월, 4개월 동안 매집을 하고 주가가 오르면 3개월, 4개월 동안 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텀이 길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기관이 매집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길게 뭐 좀 한 3, 4개월은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팔기 시작하면 이거는 3, 4개월 동안 꾸준하게 팔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매수와 매도를 꾸준하게 이제 하는 거 말고 매도를 꾸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주식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상승을 그리기 어려워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보면 기관이 3일 매수했다고 해서 더 이상 매수가 시작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3일 매수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꾸준하게 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정도 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 시작을 했으니까 제 생각 1개월 반 정도는 아마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관에서. 물론 이제 약간 순환매 형식으로 갈 것 같고요. 순환하면서 계속 뭔가
기관이 매집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저평가된 제약 바이오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뭐 지금은 테이퍼링 관련된 이제 FOMC 연준이 이제 의회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켓에 대한 이제 그 조정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금리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죠.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에 관련된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테이퍼링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금리가 언제쯤이면 오를 건가, 이제 회원이 있는데 뭐 10명 이상, 뭐 정확하게 저도 몇 명인지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걸 알고 있는 전문가 기준이 아니라, 패드라는 FED라는 이제 연방준비위라는 회의 같고, 그 회의에서 시장에 관련된 이제 뭐 조정하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뭐 통화 기금인가 완전 회의인가 뭐 이런 이제 FOMC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냥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요. 위원들이 만나서. 예, 그거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오느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 회의를 뭐 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공식 발표, 오피셜 방송은 좀 오피셜 이제는 나중에 발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죠. 뭐 그런 인터뷰에서 뭐 무슨 내용이 나왔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그게 신문 기사에 좀 나올 거라고 보여. 그래서 일단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실업률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업률이 꾸준하게 뭐 낮아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연준에서도 준비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없어요. 물가 지수는 사실은 당연히 뭐 사용자가 소비가 좋아지니까 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이제 약간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빅스 지수라는 건 변동성 지수인데, 그게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갭뜬 거는 약간 조정의 의미고, 결국은 요 하락세, 전체적인 하락세는 유지할 것 같다. 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하락세가 꺾고 이제 올라가는 이 지점이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똑같은 얘기인데 시중의 자금을 줄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서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금융시장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금융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사고 파는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매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활성화되면 주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최근에, 그죠? 뭐 최근 한 20년간의 가장 그 자금 시장에,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테이퍼링은 결국은 이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양적 완화의 돈을 풀고 있는 부분을 좀 조이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좋은 충격을 주지 않겠죠. 여러분들 시장과 경제 상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항상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주식시장을 말해요. 마켓을 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기관만 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관 순매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주, 중국주, 그 다음에 바이오주, 그 다음에 뭐 이녹스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대폰 관련주, 원익 반도체, 뭐 게임, 펄어비스가 요즘에 크래프톤 관련주가 다시 좀 하다 보니까 2차전지. 네, 뭐 이런 걸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보면 그 중에 가장 특별적인 게 ITM 반도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실 요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걸 돌파하는 이 시점에 기관이 어마무지하게 사고 있어서 저도 샀다고 했죠. 저도 이쯤에 샀어요. 어마무지하게 사고 있어서. 지금은 살 타이밍은 아니고, 똑같이 눌림이 올 겁니다. 한 번에 가지 않아요. 눌림 올 때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셀트리온 제약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나텍도 지금 똑같잖아요. ITM 반도체랑 똑같잖아요. 어마무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한 번 매도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안 갔잖아요. 지금 기관이 약수익 중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이만큼 샀다고요? 수수료도 안 나오는 얘기죠.
예, 수수료도 안 나오는 얘기죠. 결국은 다시 5만 원까지 금방 회복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사기가. 예. 언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죠. 유니슨도 지금 저기 뭐지? 적자 기업이고 뭐 유니스를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풍력 관련된 건 뭐 저는 동국 SNC를 갖고 있고 동국 SNC에 관련해서 8,000원 유저였는데 최근에 물타서 6,800원 정도로 내려왔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풍력 관련해서 물탈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CS 윈드라든지 동구 SNC 많죠. 아난티도 지금 제가 뭐 약간 뭐 6월 15일 지나서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기관이 사고 있잖아요. 기관이 안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 조정 오면 조정 온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대하티아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강 MNT 이것도 상강 MNT 보세요. 결국은 근데 매수세가 유니스는 제일 좋죠. 그럼 결국 유니스가 뭐다? 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레몬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기관이 사고 있죠. 예, 이런 거 사줘야죠. 이런 거 언제 뭐 살 거예요. 저도 레몬을 요때 좀 물려져 있고 지금 물타기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레몬 뭐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관이 연때까지 계속 물량을 줄였다가 여기서 많이 물량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 겁난데 그럼 꾸준하게 사는 거 보고 들어오세요. 예, 그러시면 되죠. 예. 근데 너무 늦게 사지 마시고 결국 이런 그죠?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가 또 갈 거다라는 거고 BH 휴대폰 관련주 하반기에 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ITM 반도체랑 똑같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하반기에는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일부 순환매 가져갈 거고 휴대폰 관련주 11월 관련주 제가 보세요. BH 인텍플러스 인터플렉스 미쳤나봐요. 예, 그 다음에 뭐 ITM 반도체 이런 것들 기관들이 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 이제 준비해야지 차근차근. 오른 거 주 살 거예요? 오른 거 사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직 조금 사고 있는데 수급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차트 좋은데 좀 기다려봐야지 이런 건. 아직 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미코도 한번 볼까요? 이게 수소 관련된 주니까 수소 관련된 주도 이것도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하지만 저점 다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분할로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할로 조금 들어가셔라.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 그죠? 제가 한참 갖고 있었던 거고, 이제 시세가 나네요. 이제 시세가 나요. 저번에 이지홀딩스 말씀드렸고, 이제 시세가 난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안 되죠? 홈세타. 이것도, 솔직히, 홈세타 홀딩스, 이것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건 무섭잖아요. 이미 높은데, 무서워, 이런 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비날 때까지 이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하시죠. 레몬,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죠. 예.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기관이 다시 사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 사는 거죠. 메인만 다 팔고 있잖아요. 메인 다 파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만 찍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기관이 지금 장세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따라 사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은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은행 ETF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조금씩 담아 보시고요. 나머지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1132까지, 1100이래. 1032까지 다시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꺾이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줄쭉글럽스도 감사합니다.